안녕하세요. 동아시아 공문화연구학회 사무총장 김창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대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국가명은 왜 조선인가? 현재까지 우리가 아는 상식은 밝은 아침의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대 역사에서 진실을 찾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이 조선의 조자는 바로 세용 조자입니다. 용의 나라인 것이죠. 또 이 선자는 매미 선자입니다. 그래서 매미용. 이 조선이란 세용 조자와 매미선, 매미용 선자. 그래서 바로 조선입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아는 이런 상식이 고대 역사를 왜곡하고 또한 제대로 알지 못하여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차근차근히 한번 보시면서 고대 조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용의 나라 고조선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사람 얼굴에 시용 몸에 시자형의 옥기에 용의 몸에 사람 얼굴이 있습니다. 단군 조선 시기의 인면조인 바로 인면용입니다. 현재 우리가 북경 베이징 공항에 가시게 되면요, 이렇게 이 유화 문명 지역, 그러니까 서남 목련화와 유화강, 난하를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동북 삼성과 내몽골 지역에서 주로 발굴되는 옥기를 중화 문명보다 수천 년이 앞서기 때문에 자기네 문명이라고 현재 중국인들이 이렇게 공항부터 선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옥기들이 주로 발굴되는 곳은요, 우리 민족이 주로 거주했던 곳입니다. 현재 세계 4대 문명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이 4대 문명 지역이 아주 푸른 초원에 많은 가축과 많은 농식물들을 이렇게 길러서 경작해서 우리가 이제 식료품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오래 땅을 사용하다 보면은 황폐해집니다. 사막화 현상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고대 문명 지역의 이 모든 땅들은 현재 상당수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의 본토인 요하강과 서남목련화강 사이에 카얼친 사구 사막이라고 해갖고 현재 우리가 봄철에 불어오는 황사의 발원지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현재 황폐화가 되고 있고요. 우리 민족이 약 1만 년 전부터 약 3,000년 전까지 7,000여 년간 뿌리를 내리면서 농경, 가축을 한 곳이기 때문에 이 토양의 영양분들이 많이 빠져서 상당히 지금 황폐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우리 조선시대의 연암 박지원 선생이 말씀하셨던 열화성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우리 광개토대왕이 거란종을 무찌른 바로 그곳이면서 또 그곳을 수월라고 했습니다. 이 지금 사진을 보시면요, 일본 오사카에 있는 전방 후원부입니다. 이 전방 후원부는 재단 밑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무덤이 있는 이렇게 됩니다. 일본이라는 이 전방 후원분의 역사가 전혀 없던 민족이었는데 약 서기 300년경부터 500년까지 고분시대라고 해갖고 상당히 많이 지어집니다. 우리 이제 부여족인 백제가
건너가서 전해진 문화인 것입니다. 이 부여는 곧 고대 조선이기 때문에 고조선의 무덤 양식이 전방 후원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조선, 부여, 백제, 일본 이런 식으로 대륙에서 반도를 타고 열도로 전승된 것입니다. 현재 보시게 되면은 고조선의 영토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유화강의 하류 지방만 이렇게 녹색으로 교과서에 표시를 하고 있고요. 이 북쪽에 흐르는 서남목류나 자리는 아예 표시도 안 되어 있습니다. 또한 흑룡강성이라든지 전혀, 또 만주는 이쪽이 북쪽입니다. 다시 말하여 아주 축소가 되어 있는데요. 한 3분의 1 정도로 축소가 된 지도입니다. 이제 국사교과서에 실려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고대 조선을 아까 제가 이제 세용과 매미용, 그러니까 수일용과 흔히들 말하는 웅룡이나 절용이라고 말하는 매미용, 이 중국인들은 이제 웅룡이라고 하고 또는 뭐 절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화하족이라는 그 자체가 12지간, 우리가 말하는 이제 12지간에 바로 그 원숭이와 돼지족으로 이루어진 화하란 화산의 원숭이족과 황하의 돼지족인데, 그래서 돼지족이라고 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약 3000년 전까지 우리가 이제 단군조선이라고 봅니다. 대략 4500년 전에 우리 배달국에서 발기를 해서 고조선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1500년 정도 오고요. 약 3000년 전부터 현재 발해만 연안의 기자조선입니다. 그러면 고조선이 멸망한 것이 아니고 3000여 년 전에 흉노라든지 여러 족속으로 분할이 됩니다. 부여, 예맥, 숙신, 음루, 옥저, 낙랑. 그 연유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연구 중인데 하여간 3000년 전에 단군조선이 분열이 되면서 기자조선의 땅이 바로 반해만년에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한 2300년 전까지 전속이 되고요. 대략 한 2300여 년 전부터 위만조선, 위시조선이 이제 약 2000년 전까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현재 아는 이 조선이란 보통 이제 위만조선을 말하거나 기자조선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은 솔직히 고조선, 부여의 변방이었습니다. 작은 하나의 일개 군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고대 조선은 어떠한 나라였는가를 한번 살펴보시죠. 세계 4대 문명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일강, 그리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리고 이제 인더스 문명, 인더스강, 또 이제 황하 문명의 황하강, 이렇게 4대 문명 지역이 전부 이렇게 강이 두 개가 합류하는 곳에서 기원을 합니다. 이집트는 이쪽이 상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내려가고. 재미난 것은 이 당시에 4대 문명이 아주 창궐하고 발전하던 시기에 온도가 현재보다 좀 더 높았다는 거고요. 바닷물의 수위도 높았기 때문에 강물도 높았습니다. 다시 말하여 현재 나일강 지역에 기자가 있는데 나일강 지역에 이 하류에 있습니다. 기자의 피라미드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하류 지방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살고 있는 것은 옛날엔 바다의 습지였습니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습지였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땅이었죠. 그래서 유물들이 전부 다 상, 중류에 걸쳐 나오고요. 기자의 피라미드도 산 언덕에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바그다드 지역, 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바그다드 지역도 고대에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인더스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앙코르톰, 앙코르와트 문명이 있는 바로 캄보디아죠. 이것도 바닷물이
들어왔던 곳입니다. 또한 우리 경주도 불과 10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닷물이 들어왔던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4대 문명지역은 강의 두 줄기가 합류해서 바다로 내려가는 곳입니다. 항구도시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북경지역도 약 1000여 년 전에 이 남경까지 고대의 물길을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운하를 건설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고대는 다 물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4대 문명지역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이 4대 문명지역은 두 강이 합류하는 곳에 비옥한 검은 색깔의 토양입니다. 이 토양은 흙이 아닌 바로 철기 성분을 포함한 여러 원소들입니다. Fe 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석, 니켈, 뭐 백금, 금, 은, 동 여러 가지 모든 이 우리가 말하는 철기 문명을 이룰 수 있는 바로 이러한 것이 그 검은 흙 삼각주에 쌓이게 되고 이것을 고온에서 녹여서 분리해내고 합금을 하여서 바로 현대 문명 사회가 된 것입니다. 현대도 철기 문명 시대입니다. 인류 문명의 시발점은 약 11만 년 전 플레이스토스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만 2천년 전까지 약 9만여 년간을 인류는 이제 동굴 생활하게 됩니다. 이 동굴에는 따뜻했기 때문에 평균 온도가 보통 18.5도. 우리 이제 인간이 이제 동굴에 생활하다 보니까 털이 다른 동물들이나 이 짐승들은 전부 털들이 많죠. 하지만 인간은 동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초기 인류 때는 털이 많았겠지만 점점 더 시대가 지내고 동굴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발전해 오면서 인류는 털을 몸에서 없애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진화하게 되는 것이죠. 빙하가 녹고 이제 중석기 시대를 거칩니다. 구석기에서 신석기 시대라고 하는 우리 바로 4대 문명 지역에서도 현재 이 4대 문명 지역에 나오지 않지만 이 북쪽에 바로 이 유화 문명의 유화강과 그 위에 선암목류나의 이 두 개의 강이 합류해서 바레만으로 내려가는 이 비옥한 땅에 검은 흙의 땅이 있었습니다. 흑중지하라라고 여러 문헌에 나오고 있습니다. 검은 땅, 바로 철을 구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 고고학이라는 것도 불과 한 100여 년밖에 되지 않았고 세계 4대 문명 지역의 탐구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화하족이 알고 있는 이러한 기본적인 황하 문명 지역이 아닌 우리 동북방의 바로 이 요하 문명 지역은 중국 황하 문명보다 무려 5000년 이상을 앞서는 세계 4대 문명의 최고의 시발점이 되는 선두주자가 되는 또한 4대 문명 지역의 이러한 우리의 문화 문명의 선진 기술을 전파하여서 4대 문명의 기초를 닦게 만드는 세계 최초의 문명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 300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조선이란 바로 세조자와 매미선자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용을 뜻하는데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한자들은 전부 다 음자입니다. 음자인데 그것도 약 2000여 년 전에 한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각골문이라든지 여러 소수민족들이 사용하던 한자를 정리하게 되면서 한족식의 화족식으로 많이 뜻을 바꾸고 우리 배달민족, 우리 동이족, 우리 한민족이 쓰는 한결에다가 쓰는 이러한 글자의 뜻을 모르면은 뭐 어조사라든지 내지는 어찌라든지 이렇게 상당히 황당하게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주로 우리 민족이 사용하던 그 뜻은 바로 세조자와 매미선자였는데 중국 이 한족들이 약 2000여 년 전에
한사군을 설치하고 고조선이 붕괴되고 부여가 찢어지고 바로 이 고구려 백제 신라로 나뉘는 이 시기, 바로 이전에부터 이 사람들이 이 세조자는 우리가 말하는 욕으로 말하는 바로 남성의 성기를 뜻하는 조자, 그리고 또 이 매미 선자는 매미는 창녀를 뜻하는 그러한 뜻으로 아주 격화시켜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옥기 유물로 남아서 우리 민족의 용의 나라 위대한 고조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산해경이라는 책은 서기 300년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700여 년 전에 중국의 진나라 사람인 곽박에 의해서 정리가 된 것입니다. 이 산해경이 그때 써진 책이 아니고 약 4000여 년 전 이전 역사부터 후대의 역사가 쭉 쓰여지면서 약 1700년 전에 곽박이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책은 잘 아시겠지만 천문, 지리, 신화, 철학, 역사는 물론이고 종교, 우주, 국가학까지 모든 부분이 총망라되어 있는 책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치우, 황제, 요순 임금도 등장하게 되지만 옥으로서 제사 지내는, 옥을 조각하여 산이나 바다, 강에서 제사하는 여러가지 방식들이 나오게 됩니다. 산해경은 이 원래 그림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곽박에 의해서 그 당시 한자로 정리가 되게 되고 후대에 다시 그림이 첨 더해지게 되는데요. 원래는 그림책이었다는 겁니다. 옥기에 있는 모양과 글씨들을 곽박의 선조들부터 계속 연구하고 해독하다가 나중에 곽박에 의해서 정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현재 우리가 보는 산해경은 고대의 원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최대한 중국 산해경을 구해보시더라도 1970년 이전에 나온 책들로 보셔야지만 좀 더 왜곡이나 이러한 변화된 삭제나 첨이 되지 않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민족에서만 등장하는 게 바로 이 매미입니다. 현재 매미가 나오는데 요하문명 홍산문화지역에서 나오는 바로 홍산옥기. 이 왜 그러면 홍산 문명이라고 하지 못하느냐? 이 문명이란 사실 후대의 사람들이 정리한 것인데 지금부터 약 5000년 전부터 내려오는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집트, 그 다음에 이제 인더스, 황하, 이러한 문명부터 정리를 하다 보니까 문자가 바로 그럴 문자입니다. 문명의 문자는 그럴 문자. 글을 사용해서 밝었다. 밝을 명자 문명이란. 그러니까 글을 주로 사용을 했는데 특정층이 아닌 일반인들까지도 글을 사용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도 어폐가 있죠. 아이러니한 게 이 글이란 지금도 우리가 이 문맹들이 많습니다. 글을 모르는 분들이. 예전에 그 문명이라는 시대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글이 나와서 공통적으로 백성들까지 사용되었다 하면은 문명이라고 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홍산 문화라고 하는 이유는 문명 이전에 문자가 주로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명이란 말을 못 쓰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게 되면 홍산 이 문화라고 불리는 이것은 요하 문명 지역에서 나오고 문자가 상당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문화를 떠나서 문명으로 보셔도 무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옥매미들이 주로 6000여 년 전에 이 요하 문명 지역의 옥기, 이 옥이란 것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절대적으로 일반인들의 톡이라든지 석기가 아닌 가장 최권력층, 최고위 집단의 종교적 지도자나 국가의 왕권을 갖고 있는 권력 집단만이 소유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보배였기 때문에 이러한 옥기에 조각된 유물들은 한 점 한 점이 고대 왕실, 고대 황실, 고대의 최고 권력 집단의 상징을 대변하는 물건입니다. 다시 말하여 아무거나 함부로 조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현재도 옥이 비싸지만 고대에도 옥을 구하려고 현재 실크로드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이제 그 차마고도 사천성에서 시작해서 티베트권을 지나 히말라야 산맥을 아래쪽으로 돌아가는 차마고도 길이 있습니다. 이 길도 바로 옥의 길입니다. 미얀마라든지 등지가 연결돼서 옥이 원석이 서로 이동하는 길이고, 또한 천산이 있고 북로와 남로, 우리가 말하는 고비 사막을 통과해서 서방으로 가는 이곳에도 중요한 바로 화전 허텐옥이라는 곳이 있고요. 실크로드 이전에는 바로 옥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대 옥은 한 군데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채집 생산된 것을 모아다가 왕권의 황권의 바로 그 소유물로서 했기 때문에 현재에도 대단하고 구하기 힘든 귀한 것이지만 고대는 더욱더 귀하고 아주 값진 보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물에다가 이렇게 조각을 한 것이죠. 자, 소위 흑표옥이라고 말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삼각주, 그러니까 고대 서남목리나와 바로 요하강이 만나서 한 줄기로 발에만으로 가는 삼각주의 검은 흙들이 쌓인 땅에서 바로 그 철기들이 있는데, 그러한 처음에 잡철 기술, 야철이라고 합니다. 야금 기술이죠. 이렇게 합금을 하게 됩니다. 옥에다가 합금을 합니다. 다시 말하여 청동기라는 것은 철기가 나오고 나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청동기가 백동, 청동, 황동이 이렇게 재련이 잘 되려고 하면은 그렇게 수십, 수백, 수만 번의 여러 가지 합금을 해서 정지하는 기술이 있어야지만 아름다운 금색깔의 그러한 황동, 청동 기술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이러한 고대 옥기의 합금을 하는 기술은 상당히 뛰어난, 현재에도 상당히 어려운 기술인 것입니다. 이렇게 합금을 하게 된 동기는 첫 번째로는 옥의 보존력을 높이고, 이렇게 홍산옥기 같은 경우는 홍수나 여러가지 자연재해에 의해서 변질,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합금을 해 놓으면은 변질 훼손이 절대 되지 않을 뿐더러 오랜 기간, 장시간 영구 보존이 되겠죠. 또한 기형의 원상태를 이렇게 살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검은색은 북방의 색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민족의 색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기술은 상당히 발전해 있습니다. 초기 기술에 비해서 상당히 발전된 기술에다가 합금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 요하 문명의 강의 발원지들인 대흥안현 산맥의 통요 북방 쪽과 또 이 시레무렌강, 또 요하강의 사막에 있는 고대의 적석 피라미드, 적석 총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방 후원이라고 해서 재단이 있다는 겁니다. 재단 하나에 임금 하나가 묻힐 수도 있지만 재단 하나에 여러 명의 왕이나 제후들이 함께 묻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옥기들은 바로 무덤이 아닌 재단에, 우리가 말하는 신전이 되겠죠. 재단에 기물들이고, 옥기물들이고, 이 옥기물들은 먼저 죽은 아버님, 할아버님 및 고대 선조들을 조각하여서 역사와 문자, 문화와 사회를 남긴 것입니다. 이러한 동방에서 나오는 산해경, 중국 정사 25사, 환단고기, 홍사하는은 물론이고 서방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더 나아가서는 모든 왕조들의 4대 문명권의 사막화가 바로 지금은 완벽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고대에는 그것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고, 현재 우리 민족이 베이스 놓고 있는 바로 그 사막이 사막화가 되고 있는 곳이 바로 카얼진 사막, 바로 고두선의 본토 땅이 되겠습니다. 4대 문명뿐이 아니라 국가가 탄생하려고 하면은 비옥한 옥토가 있는 강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농업과 목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금술의 원인 알케미 이 뜻은 여러분들 이제 구글이나 여러 군데 검색해 보시면 검은 땅이라고도 하고 검을 물질을 뜻합니다. 이집트의 나일강 삼각주처럼 이렇게 두 강이 교체해서 내려가는 그 하나로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이 특수학금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고, 이러한 검은색 퇴적물들을 갖다가 사람들이 녹여서 소위 해서는 연금술, 우리가 이제 동양 우리 요하강에서 처음 시작된 야철 기술이 야금술이 우리 동양에서는 진나라 시황제 이후로 연단술로 발전하게 되고 생로 불사, 예, 명약이라든지 뭐 도교라고도 움직이는 도사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서양에서는 이러한 연금술이란 황금으로 바꾸는 화학 여러가지 녹이고 연구해서 화학 제품 중에서 황금으로 바꾸는 기술을 연금술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데, 어떻든 간에 이 고대 요하 문명에서 발전한 검은색 퇴적물을 녹여서 철을 만들어 청동 철을 뽑아내는 기술은 현재의 화학, 철학, 금속학, 물리학, 약학은 물론이고 모든 전체 사회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이렇게 발전해 온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바로 용, 옥으로 만든 용을 쇠에다 달궈서 합금하는 겁니다. 이걸 살라만드라고 합니다. 참 재미나죠? 살라만드라. 우리는 지금 잊어버렸지만 살라만드라고 하는데, 이 살라만드라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인도 고어인데, 사람 만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만들다라는 합성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약 2500여 년 전에 그 이제 흉노족이 있었고, 또 이제 한 2000여 년 전에 한나라 무제가 흉노를 토벌할 당시에 금으로 만든 사람, 금인을 만들어서 흉노족을 쇠금살 부셨다고 나오죠. 그런데 그 금인이란 옥기에다가 사람 조각을 하여 우리의 조상들을 조각하여서 합금을 했던 것입니다. 검은색으로. 바로 그게 금인이 되겠고요. 또한 이렇게 합금하는 살라만드라 기술이 현재 동양 기술이 바로 서양까지 가서 유수히 전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연금술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자세히 나오실 겁니다. 이러한 바로 서방의 연금술의 시작에 되는 이 살라만드라 같은 기술들은 바로 우리 단군조선이 약 3000여 년 전에 분리가 됩니다. 부여라든지 흉노라든지 여러 낭랑 뭐 쭉쭉쭉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그때의 일부 우리 고조선의 이런 철기, 청동기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서방으로 가게 되면서 살라만드르 기술을 전수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갑자기 탄생해서 갑자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속의 순환고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대가 높은 지역에 여러 가지 그 나무 수렵을 해서 나무를 갖다 채취해서 바로 이 나무를 가지고 높은 화력을 올려서 철기 청동기 문명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재미난 것은 이 서양에 바로 이제 그 왕조들의 상징으로 쓰이는 봉황과 용의 모습, 용과 봉황의 모습이 이렇게 용이죠. 여기는 봉황입니다. 이게 두 개가 합쳐서 꼬리를 물고 있는데 우리는 용봉이라고 그러는데 이쪽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서양에서는 우리 동양의 바로 고대인들이 전수시킨 것인데 바로 우로보로스, 울볼 또는 웅봉. 현재도 이 웅이란 응이라고도 발음하고 용의 어원이 됩니다. 잉은 물용, 수용이고 응이나 웅은 바로 육지용을 말하는데, 이 울볼 또는 웅봉, 우리가 이제 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용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웅전의 웅자도 고문자를 쓰지만 고마는 신을 뜻하고요. 이 고대의 고마웅은 바로 용입니다. 그래서 대웅전은 큰 용을 모시는 곳이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또는 큰 신전이라고도 해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고대 조선의 배달국부터 내려온 고대 조선의 용봉이 서양에 있는 우로보로스라고 지금 전수가 되고 있고요. 또 이 안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 태양과 달, 또 이렇게 금성과 수성, 또 이렇게 토성과 이러한 고대 점성술의 점으로서, 그러니까 별로서 점을 치는 이 점성술 또한 연금술의 기호가 됩니다. 연금술의 기호, 화학의 시초가 되는 기호. 참 재미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의 때 동양의 하도 낙서의 비밀에 대해서 강의해드린 게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주셔서 한번 더 보시고요. 이렇게 직각자와 컴파스도 나오고, 이렇게 일주일을 뜻하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도 나오게 되고요. 이러한 것은 동양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와복희도 우리가 이제 오개길을 따라서 시작되는 그 서방으로 가는 길의 시작이 도낭이라는 곳이 있는데, 장하선에서 시작해왔고요. 두낭의 석굴에서 나온 바로 이 여와복희도입니다. 용과 봉황을 뜻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하늘에 태양과 달, 별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과 봉황을 뜻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서로 한 몸이 되어 있는데, 중국에서는 뱀이라고 하지만 용입니다. 용과 봉입니다. 직각자와 컴파스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민족의 시조가 되겠죠. 여와복희는 약한 태어복희와 여와는 약 6천여 년 전에 우리 배달국 초창기에 우리 시조들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조금 전에 제가 조선의 선이 매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지금 보시는 거는 바로 매미용이 어떻게 용으로 변하나가 이 유물에서 바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매미가 17년간 땅 속에서 있다가 누에 꼬치를 벗으면서 매미가 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누에 꼬치에서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매미의 몸에서 용이 나오는 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놨죠. 자, 지금 매미의 꼬리 쪽에 날개가 이제 자라나는, 그래서 용으로 바뀌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린 매미용의 탄생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홍산문화라든지 또는 흑평문에서 많이 보신 웅룡전형이라고 말하는 바로 선룡, 앞으로 선룡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바로 매미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중국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하족이기 때문에, 원숭이와 돼지족이기 때문에 돼지족인 이 황하의 돼지족들이 저룡이라고 우기고, 말도 안 되는 또는 곰룡이라고도 우기고, 또 일부 학자들은 말룡이라도 우기고 하는데, 절대 그것이 아니라 바로 매미용이 되겠습니다. 이 매미선자는 다음 강의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흉노족에 선우할 때도 이 매미선자를 쓰게 되고요. 이 홀로 한 글자를 쓰면 단자로 읽히는데 당분의 단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고대로부터 내려온 12지족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해의 첫 번째인 이 자, 쥐를 뜻하는데, 이 쥐가 바로 집쥐가 아니라 박쥐가 되죠. 우리가 이제 인류가 동물 생활하면서 가장 친근했던 박쥐. 지금도 박쥐의 피라든지 인간의 피는 상당히 흡사하고, 또 이 인간과 박쥐는 약 9만 년간 이 빙하기 시대에 함께 동물을 생활했기 때문에 지금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문에 관계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박쥐족이 홍산 문화의 대홍수 때에 멸망하게 되고, 이 우리가 말하는 배달족의 대표는 치우, 그래서 추, 임묘, 진사오미, 호랑이. 재미난 것은 이 중 11개가 살아남은 족속 중에서 2개의 족속, 그러니까 바로 11개 족속 중에서 원숭이족과 돼지족을 뺀 나머지 소부터 이 닭까지의 이러한 개까지의 개종족까지의 이러한 9종족이 우리가 구이족이라고도 불리고요. 참 재미난 것입니다. 절대로 이 서유기도 당나라 시기에 써진 것이 아니라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대설, 그러니까 크게 내려오는 역사는, 우리가 이제 역사책이라는 것은 종이가 발명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3000여 년 전 이전의 역사는 전부 옥기라든지 이 거북이 뼈 또는 소뼈 또는 이제 돌에다 당겨서 오게 되는데, 후대 대나무 죽간도 발전하게 되지만 입에서 입으로 많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고 그걸 또 시로써도 노래로써도 전달이 되는데, 이런 것을 대설이라고 하고요. 큰 이야기가 나중에 일부 후대인들이 약간 정확지 못한 부분을 자기 상상과 추리와 재미를 더해서 소설로 만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서유기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전설이나 소설이 아닌 우리 민족과 화족의 전쟁에 대한 것이고, 그래서 원숭이와 돼지가 이 하나의 팀을 만들고, 사오족은 그냥 신입니다. 주의 신을 뜻합니다. 하늘의 신이 도왔다, 요괴가 도왔다는 뜻이죠. 그런데 바로 우리의 소족, 호랑이족, 토끼족을 때려부시면서 이렇게 가는 내용들입니다. 절대 이 서유기라는 것은 한족의 입맛에 맞게 써진 것이죠. 여하튼 간에 이 매미라는 것은 바로 나라 이름 했을 때 선, 왕 이름에서는 단으로 쓰이게 되고요. 또한 단, 샨, 찬, 칸, 잔 이렇게 읽히게 되고, 당군의 단자는 바로 이 매미선자 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우리 고대로부터 내려온 역사가 후대 이시조선의 임금들, 지금 이 이성계입니다. 태조 이성계 익성관이라든지, 또는 이제 잘 아시는 영조대왕의 익성관, 매미 날개를 갖다가 이렇게 관으로 만들어서 이 바로 이시조선 고종입니다. 그래갖고 이 매미관의 익성관의 골룡포, 구룡포라고 하죠. 9용을 쓰면 이제 황제의 권한을 갖습니다. 용을 몸에 두르고 머리에는 매미를 씁니다. 용의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몸에는 9마리 용을 두르고 머리에는 매미관을 씁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인 것입니다. 용, 그러니까 세용조, 그리고 이 매미선, 그래서 조선인 것입니다. 이 조선이란 바로 함부로 말해서도 할 수 없었던, 함부로 할 수 없는 바로 그 아주 위대한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용의 나라입니다. 용조, 용선, 세용조, 매미선, 용이라는 겁니다. 이 매미선자를 보시게 되면요, 왕자로도 함께 쓰이게 됩니다. 이 각골문, 또 금성문, 그러니까 청동기에 있는 문자, 그래서 금성문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흉내에서도 바로 이 선우, 이 우자인데요, 우자를 삐침을 쓰지 않고 일자로 쓰게 되면 간자가 되죠. 이 간자는 우리 발음으로 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간, 우리가 칸이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이 어두서 간자입니다. 어두서 간자가 아니라 임금 간자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군으로도 읽고, 이 군 옆에 이 군자 간자에서 삐침을 넣으면 바로 이렇게 우자로 바뀌는데, 어두서 우라고 하는데, 본왕이 있으면은, 간이 있으면은 칸이라고 하죠. 간이 있으면 옆에 어두서 우자를 쓰는 이 옆에 왕들이 2명 있습니다. 좌연왕과 우연왕. 그래서 이 선우란 좌연왕이나 우연왕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서 선간이라고 쓰면은 본왕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우란 흉노족의 왕을 뜻한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익선관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 고려 때 충성투자 쓰면서 잠깐 동안 우리의 임금들이 쓰지를 못했던 적이 있지만 그나마 다시 이초선까지 명맥이 이어지고요. 이 바로 매미의 익선관은 우리 조선인들, 우리 조선 왕들의 아주 독특한 문화인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이렇게 우리는 매미와 뗄 수가 없고요. 이 보신 대로 구룡포에다가 이렇게 익선관을 구룡포에다가 익선관을 쓰게 되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이러한 제왕들의 모습은 하늘, 이 머리에 이 매미선자, 매미를 쓰는 것은 하늘의 종교적 제사 등을 뜻하고, 이 용을 몸에 감고 있는 옷은 바로 땅을 다스린다는 뜻으로서 바로 천상천하의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권한과 이 군사적인 정치적 권한을 갖고 있는 왕을 표시한 것입니다. 지금 자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고대 배달국 후기 고대 조선 초중기에 만들어진 옥규물입니다. 옥에 조각을 했는데 이렇게 새의 몸을 하고 사람 얼굴을 한 인면조의 몸에다가 이렇게 머리에다가는 매미를 쓰고 있습니다. 익선관이죠. 바로 매미관을 쓰고요. 새의 날개라고 했습니다. 이 새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용입니다. 새용. 그래서 조선이 되는 것입니다. 조의 선인이라고도 하죠. 이 세조자에다가 오드자를 쓰고 매미선자에 사람자 써서 조의 선인. 바로 이게 조의 선인, 조선인입니다. 조의 선인은 바로 우리 고대 조선국의 왕. 그래서 이렇게 익선관을 쓰고 새용의 옷을 입은 이렇게 조각을 합니다. 이 인면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조선의 고대 임금들을 표시하는 상징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룡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바로 새용입니다. 또한 우리가 태양신이라고 말하는 또는 소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 시용이라고 부르는 새용의 이 눈을 보십시오. 이 얼굴의 형태를 이렇게 전방에서 만든 것입니다. 이게 용의 얼굴입니다. 바로 용안이죠. 이게 용안입니다. 이거는 이제 눈안자고요. 용목이라고도 해야 돼. 눈목자를 써서 또 용안. 이렇게 얼굴이 용안입니다. 임금의 얼굴은 용의 얼굴과 같다 그래서 함부로 쳐다볼 수가 없었고, 또 임금은 자체가 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용입니다. 용. 태양의 신이란 바로 용입니다. 용. 용의 얼굴에 사람 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구부린 것은 신을 뜻하죠. 먼저 죽은 선왕이라든지. 그것은 태양신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앞으로 용의 얼굴, 용면이죠. 또는 얼굴에 뜻은 용안인, 용면인. 바로 고대의 우리 제왕의 모습입니다. 그 제왕 중에서도 누구겠습니까? 바로 불임금으로 불린 염제신농, 신농씨의 또 선조가 되는 바로 우리 임금들이 되겠습니다. 우신상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새가 있죠. 밑에는 바로 매명이 있습니다. 매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머리에는 매미가 있고요. 아래는 새용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선이 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머리에는 매미관을 쓰고 있고요. 새의 날개를 단 사람이 있죠. 바로 조의선인, 조선인입니다. 바로 세조자의 매미선자, 조선, 고대 국가의 우리 황제가 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매미에다가 이렇게 새용, 시용, 새용입니다. 새용의 얼굴이라고 사람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죽은 선조 왕, 신이죠. 죽어서 신입니다. 이게 무릎을 구부린 모습은 바로 신을 뜻합니다. 이 고대 왕들밖에는 먼저 와서 앉은다는 뜻, 이게 프레지던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왕들이나 앉아서 일했고 일반인들은 전부 다 서서 일했죠. 자, 마찬가지로 새와 매미용이 있습니다. 조선입니다. 네, 또 매미용과 새가 있습니다. 조선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대 역사란 것은
우리가 이제 춘추라고도 하고 뭐 노을이라고도 하고 이 타임은 아주 빨리 지나갑니다. 시간은. 또 우리가 더 노력하고 더 발전하는 학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많이 연구하시고 또 저도 더 연구해서 많은 강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